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 볼 지문은 기차역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글입니다. 기차역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죠. 이 글은 그 중에서도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 바로 장거리 여행객과 매일 출퇴근하는 통근자에 주목합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부터 잡아봅시다. 먼저, 시외 여행객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와는 정반대인 통근자의 특징을 보여주며 둘을 대조합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둘의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는 핵심 주장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구조를 기억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글의 첫 번째 주인공이 등장하네요. 바로 인터시티 트래블러, 도시간 여행객, 즉 시외 여행객입니다. 이 사람들은 역 구역을 moves slowly, 천천히 이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단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움직인다는 동사 moves를 꾸며주기 위해 느리게라는 뜻의 부사 slowly가 쓰였죠. 동사의 상태나 방식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부사를 써야 합니다. slow라는 형용사를 쓰면 어법상 틀리게 되니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이 여행객들은 왜 천천히 움직일까요? 두 번째 문장이 그 이유를 아주 길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may not be familiar with the routine. 역의 운행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처리할 짐도 있고 환승이나 지연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정보나 음식, 쉴 곳처럼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이 긴 문장은 문법적으로 병렬 구조의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주어인 the passenger 하나에 may not be, have, 그리고 may require 이렇게 4개의 동사구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어요. 조동사 may가 계속 반복되니까 중간에서는 생략하고 쓴 거죠. 이렇게 같은 형태를 반복해서 나열하는 것이 바로 병렬 구조입니다. 문장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문법 포인트를 찾아볼까요? baggage to handle이나 a comfortable place to sit 같은 표현을 보세요. 여기서 to handle은 앞에 있는 명사 baggage를 꾸며주면서 처리해야 할 짐이라는 뜻을 만들고 to sit은 place를 꾸며 앉을 장소라는 의미를 더해주죠. 이렇게 to 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on the other hand, 즉 반면에라는 표현과 함께 새로운 인물, commuters, 통근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나왔다는 건 앞에서 말한 시외 여행객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여주겠다는 신호겠죠? 통근자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들은 역을 통과하는 경로에 익숙하고 짐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으며 보통 서두릅니다. 앞서 문장처럼 이 문장 역시 are familiar, have, 그리고 are in a hurry라는 3개의 동사구를 병렬 구조로 나열해서 통근자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 문장은 they라는 대명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they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바로 앞에서 언급된 commuters, 통근자들입니다. 이들은 시내 거리나 교통수단으로 바로 이어지는 direct access, 즉 직접적인 접근을 원한다고 하네요. 빨리 역을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드디어 5번째 문장에서 이 글의 작가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 즉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움직임, 여기서 트래픽은 사람들의 이동 흐름, 즉 동선을 의미하는데요. 이 동선은 should be kept separate, 분리되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conflict and confusion, 충돌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죠.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should be kept. 동선은 스스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분리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유지되다라는 의미의 수동태 be kept가 쓰였어요. 여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한 권고의 의미를 가진 조동사 should가 붙어서 분리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kept separate에서 왜 부사인 separately가 아니라 형용사 separate를 썼을까요? 이건 원래 문장이 keep the traffic separate, 즉 동선을 분리된 상태로 유지하다라는 오형식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이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던 separate가 이제는 주어인 traffic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보어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형용사 형태를 써야 합니다.
내신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주장을 했으면 근거를 대야겠죠? 6번째 문장부터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같은 대형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통근 열차와 시외 열차가 on different levels, 서로 다른 층에서 도착하고 출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거죠. 그럼 더 작은 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7번째 문장은 소형역의 경우를 보여줍니다. Separate platforms should be used. 별도의 승강장이 사용되어야 하고 traffic routed, 통행이 유도되어야 한다고 말하네요. 이 문장 구조를 자세히 보면 and 뒤에 traffic routed라고만 쓰여 있죠. 원래는 traffic should be routed인데 앞에서 should be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반복을 피해 생략한 겁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에서는 공통된 요소를 생략해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생략된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승강장을 분리하고 통행을 유도해야 할까요? 그 목적이 문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So that the two lines of movement do not cross. So that은 하기 위해서 또는 하도록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즉, 두 개의 동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8번째 문장은 더 나아간 예시를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separate stations are in use, 별도의 역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통근자용 역과 여행객용 역을 따로 두는 가장 확실한 분리 방법이죠. 여기서 are in use는 사용 중이다라는 의미로 are being used와 비슷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마지막 9번째 문장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물리적인 분리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정보적인 방법을 추가로 제안해요. Clear and concise direction and routing signs, 즉 명확하고 간결한 방향 및 경로 표지판, 그리고 채널리제이션, 사람들의 흐름을 유도하는 다른 수단들이 desirable,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글을 끝맺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주어가 매우 길어서 수일치 문제로 시험에 내기 좋습니다. 주어의 핵심은 signs와 other means 두 가지죠. and로 연결된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당연히 복수형인 어를 써야 합니다. 동사 바로 앞에 있는 채널라이제이션이라는 단수 명사에 속아서 이 시를 고르면 안 되겠죠? 긴 주어가 나올 땐 항상 핵심 명사가 무엇인지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인터시티 트래블러와 커뮤터스라는 두 집단의 대조가 글의 시작이었죠. 이 둘을 separate,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주장이었고요. 왜냐하면 conflict and confusion, 충돌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traffic은 자동차 교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선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지문 어떠셨나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두 집단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문제점을 찾아낸 다음 그에 대한 해결책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주는 아주 논리적인 글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글을 만나면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는지, 그리고 필자의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것이 독해의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핵심 흐름과 표현을 한번 더 떠올려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